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올해 가을 넷플릭스로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신작 애니메이션 복수의 레퀴엠의 세 번째 티저 영상이 이미 거의 한 달 전에 나왔고 관련 건프라에 대한 소식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코스믹이라에 갔다 오느라 바빠가지고 제때 다루지를 못했었습니다.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제 채널 시청자분들이 현재 가장 관심 있어 하실 작품인 만큼 복수의 레퀴엠의 세 번째 PV를 훑어보면서 공개된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PV에는 지난번에 공개된 영상과 같은 장면이 대거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 추가된 장면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이전 두 개의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위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모델링의 모습이 공개된 두 가지 하이그레이드 건프라 또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복수의 레퀴엠 3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3차 PV를 영상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어딘가로 행군하던 중에 지온군이 연방의 습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양반의 명령으로 레드울프 부대가 어떤 지역에 강화하게 되는데 강화하는 자쿠를 향해 대공사격을 쏟아내는 걸 보면 여기가 지구 연방의 기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 이 강화 작전의 한 달 전 동유럽의 거점 중 하나를 연방에게 탈취당해 그걸 탈환하기 위한 지온의 강화 작전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아마 육로를 통한 병력 기동이 원활하지 않자 강화작전으로 작전을 바꾼 것 같아 보이죠. 아무튼 여기서 작전의 주축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레드울프대 친구들은 일단 루움 전역에서 함대 3개를 날려버린 걸로 유명해진 부대라고 하는데 공식 홈페이지의 설정을 보면 유럽 방면군의 제7 혼성기동여단에 편입되어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작품의 배경이 되는 오데사 작전 시점 지온 지상군 지휘관이라고 하면 마쿠베를 떠올리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아마 레드울프 부대의 지휘권을 가진 인물은 마쿠베가 아닐 겁니다. 주요한 광산기지 오데사의 방어는 키시리아자비 라인인 마쿠베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사실 유럽 방면군의 사령관은 얘가 아니고 08소대에 등장했던 유리케라네이기 때문이죠. PV 맨 앞부분에 이 작전의 필요성에 대해 의심하는 듯한 레드울프 부대원의 대사가 나왔는데 이 시점 이미 연방군은 유럽 여기저기에 진을 치고 있었으니 기지 하나 탈환하자고 이 난리를 칠 게 아니라 오데사 등의 더 중요한 기지에 결집해서 방어를 도모하는 게 더 유효했겠죠. 하지만 지온 유럽 방면군은 명령체계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의미한 작전이 개시된 것으로 보이고 또 병사들은 그걸 알면서도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불합리한 작전으로 이 작품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강화 작전으로 지온이 기지를 탈환하고 깃발을 걸어놓고는 설레발을 치고 있는 장면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날 밤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는 주인공 이리야의 대사 다음 장면에서 시한폭탄이 터지면서 지온 병력이 쑥대밭이 되고 불길 속에서 신규 기체인 건담 EX가 나타납니다. 아마도 지온이 공격했던 이 기지 자체가 연방의 함정이었고 시한폭탄과 고성능 건담을 이용해 오데사 공격 작전이 개시되기 직전 지온의 병력을 정리해두려고 했던 것 같죠. 아무튼 건담을 바라보고 있는 이리야의 뒤에 찌그러져 있는 이 인물은 아까 강화 작전의 명령을 내렸던 이 사람인데요. 아마도 레드울프 부대가 편입되어 있다는 제7 혼성기동 여단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전에 나왔던 티저에서 이리야가 했던 대사를 통해 이 친구의 계급이 소령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입고 있는 군복이 좀 이상합니다. 원래 우주세기 설정에서 지온군의 군복에 그려진 그림은 계급에 따라서 그 모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 아저씨 옷에 그려진 이 모양은 원래 설정의 소령 군복과 생긴 게 다를 뿐 아니라 심지어 원래 설정에 아예 없던 모양입니다. 레드울프 부대가 일반적인 군복이 아닌 특이한 옷을 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번 작품에서는 지온군 복장이 원래 설정과는 달라진 것 같죠. 자, 또 새로 등장한 인물 엔더 히터는 자신을 소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입고 있는 군복에는 중위 계급장이 달려 있습니다. 뭐 솔직히 이런 디테일은 저 같은 놈이나 신경 쓰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혹시 설정 오류로 계급장을 잘못 박아놓은 거라면 약간 실망스럽긴 하네요. 자, 아무튼 이 친구는 차림새로 봤을 때 모빌 슈츠 파일럿으로 보이지는 않고 뭔가를 운전할 것처럼 보이는데 예전 PV에 나왔던 이 장면에서 이리야 옆에 타고 있는 이 친구가 엔더 히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함께 공개된 헤일리 아훈 소위는 나시 위에 돌격조끼를 입고 상당히 와일드한 인상을 가진 여군으로 제1기갑보병대 소속이라고 하는데요. 제1기갑보병대면 설정상 전쟁 초반 지온의 지구 강화 작전 당시 유럽에 강화했던 부대니까 이 친구도 역시 크게 보면 유리케란의 산하부대 소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도 역시 모빌 슈츠 파일럿이기보다는 대인 백병 능력을 우선시한 듯한 복장을 입고 있어서 모빌
모빌 슈츠 파일럿 말고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생각하는 복귀엠의 초반 플롯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연방의 함정인지도 모르고 연방의 기지를 점거한 지온의 레드울프 부대는 숨겨져 있던 폭탄 공격과 함께 건담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주인공 이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레드울프 부대원 중에 누군가 혹은 전원이 전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루움 전역에서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를 잃은 주인공은 당연히 이 건담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될 것인데요. 그리고 잃어버린 부대원들을 대신해 엔더이턴과 헤일리 아운이 레드울프 부대에 보충되어 오데사 작전 중에 건담 EX와 전투를 벌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두 명은 모빌 슈츠 파일럿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 오데사 전투에서 유럽 방면군은 그게 뭐든지 간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엔더이턴은 자쿠 탱크나 마젤라 어택을, 헤일리 아운은 와파를 타고 나오면 아주 땀내나는 멋진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행복회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PV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리아가 레드울프스 이동한다가 아니라 자쿠투 이동한다 라고 말했다는 점도 건담 습격 이후 주인공 부대에 제대로 된 모빌 슈츠가 이거 하나뿐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게 하고요. 자, 그리고 파란 목장갑을 끼고 있는 이 친구는 의사라고 하는데 지온인지 연방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얘도 레드울프 부대에 합류하게 되는 캐릭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죽일 필요는 없었다는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이 의사 양반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회의를 느끼는 인물로 복수심에 불타는 이리아와 감정적인 케미스트리를 일으키게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아주 짧게 등장한 이 형은 자이도스 대위라고 하는데 뭐 하는 아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짬밥을 오지게 먹었을 것 같은 스웩을 갖췄고 주인공 이리아와는 이미 아는 사이인 듯한 묘사가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 이 아저씨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쪽이 아니라 보급이나 정비를 담당하면서 주인공들을 돕는 역할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3차 PV에서 가장 가슴 뛰었던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아주 짧게 나온 데다가 누가 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이 작품에 구프 커스텀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0년에 발매된 구프 커스텀의 하이그레이드 유니버설 센트리 건프라는 발매 당시 기준으로도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이었고 솔직히 지금만 들어도 딱히 뭐 흠잡을 곳이 크게는 없는 물건이긴 한데 현재 공개되어 있는 복귀엠 건프라들의 퀄리티가 진짜 돌아버린 수준으로 훌륭해 보이기 때문에 이 퀄리티에 맞춰 구프 커스텀이 발매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타셨던 기체부터 해서 구프 커스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체라서 만약 이 모델링으로 구프 커스텀의 건프라가 나와만 준다면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작품의 존재 의의를 높게 평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차 PV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공개된 건프라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기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해봅시다. 일단 쿠크르스 도안의 섬 때처럼 복귀엠 건프라들도 하이그레이드 UC가 아닌 그냥 하이그레이드 등급이 붙어서 일단은 우주세기 정사와는 선을 긋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건프라가 뭐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 시점 기준 주인공 기체인 이리아 솔라리 전용 자쿠투 F형과 적기체인 건담 EX의 3D 모급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각각 정면과 후면 딸랑 2장씩 공개되어서 많은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자쿠의 공식 명칭은 자쿠투 F형이라고 합니다. 양산형 기체에 약간의 커스텀이 들어간 기체라는 설정이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공식 명칭에서는 정사의 자쿠투와는 약간 다른 듯한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뭐 아무튼 지상용으로 개수된 J형이 아닌 F형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면 루움 전역부터 사용한 기체를 지상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체의 코드네임은 레드 울프 알파로 말 그대로 우두머리 붉은 늑대라는 이명을 가진 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공개된 건프라 모급을 보면 디오리진 후려칠 정도로 엄청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뒤쪽에서 보이는 디테일과 실드 아머 내부 등의 메카니컬한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무기 부분의 퀄리티도 상당해서 역대 1441급 자쿠 머신건 중 가장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고 히트워크의 경우는 디테일이 좋을 뿐 아니라 크기도 커져서 이걸로 맞으면 사단 날 것 같은 디자인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드 아머 부분에는 공격용 스파이크와 기관총으로 추정되는 무기 같은 게 달려있다는 것도 특징이네요. 자, 그리고 잘은 몰라도 모노아이 카메라의 붉은 부분까지 분할해 놓은 듯한 아주 신경을 쓴 색 분할을 가진 제품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있는데, 다만 주황색 사출색이 너무 노란색에 가깝게 나와서 이 색상 그대로 나온다면 붉은 늑대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느낌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자, 그리고 관절 부분에서도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 팔꿈치 관절의 축은 앞쪽에, 무릎 관절의 축은 뒤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이렇게 하면 가동 각도를 키우는데 좋은 설계일 것 같기는 한데, 관절을 굽혔을 때 비게 되는 부분을 어떤 기믹으로 커버하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또 프론트 스커트의 경우에는 양쪽을 분할 가동할 수 없는 구조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리의 모양을 보면 고관절 축이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해 있을 것 같은 모양이라 다리의 가동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측되네요. 그리고 목업 사진에서는 데칼링이 되어 있지 않지만 디테일에 신경을 쓴 제품이니만큼 레드울프를 상징하는 부대 엠블렘이나 발에 그려진 늑대 발톱 마크, 또 여러 코션 마킹을 재현하기 위한 스티커가 들어있을 것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자쿠는 이거랑 비슷한 부대원 기체 3개의 건프라, 그리고 아마도 초록색 양산형 버전까지 총 5개의 바리에이션 기체가 발매될 가능성이 있는데, 서던 크로스 자쿠들이 전부 한정 발매되어 입수 난이도가 꽤나 높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복귀엔 버전 자쿠들 또한 풀세트 다 모으는데 고생 꽤나 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3차 PV에선 대함 라이플까지 등장한 만큼 바리에이션 제품들의 옵션 무장으로 대함 라이플이나 마젤라 토포 등의 자쿠용 무장이 뛰어난 신규 조형으로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담 EX를 봅시다. 1년 전쟁 시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건담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디자이너가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헤드 부분의 디자인에서 EG8과 유사성이 보이지만 개발 계통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설정이 없어서 EG8이나 육전형 건담과 설정상 연관성이 있는 기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적지 심부로의 강행 정찰 혹은 후방 교란을 위해 운동 성능과 가동 시간을 중시한 설계를 가진 기체라는 설정이 나와 있고요. 전후의 혼란으로 모든 개발 자료가 파기되어 상세한 것이 불명이라는 설정까지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마 반다이는 이 기체의 개발 경위에 대해서 영영 밝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차 PV까지 나왔는데도 여전히 건담 EX의 파일럿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로 숨기는 걸 보면 아마 작품이 나올 때까지 파일럿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죠. 자, 아무튼 건프라 목업을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어느 건담과도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요. 몇몇 부분의 검붉은색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무채색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지 그야말로 하얀 악마를 형상화한 기체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아무튼 자쿠와 마찬가지로 건담 역시 뛰어난 디테일과 훌륭한 색 분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갑 부분은 흰색과 라이트 그레이로 분할되어 있고 코드피스 부분의 작은 V자도 노란색으로 따로 나온 것처럼 보이죠. 특히 머리 부분의 색 분할이 예사롭지 않은데 스티커 없이 이 정도로 분할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꽤 만드는 재미가 있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보면 뒤쪽에서 보이는 기계적인 느낌이 아주 일품인데요. 관절을 포함해 내부의 장치가 드러난 부분들이 섬세하게 조형되어 있습니다. 또 독특한 모양의 백팩 부분이 특히 눈에 띄는데, 아래 위로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대형 스러스터와 한쪽에 3개가 장착되어 있는 빔사벨, 그리고 엄청난 디테일을 가진 게틀링건까지 마치 밀리터리 프라모델을 보는 듯한 수준 높은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빔사벨 거치대와 게틀링건의 경우에도 아마 가동이 될 거니까 기믹적인 부분에서도 충실한 제품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생긴 걸로 봤을 때 이 급탄띠 부분은 연질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드의 경우는 기체 컨셉에 맞추어 오로지 경량화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물건 같아 보이는데 역시 색분할과 디테일은 매우 훌륭하고요. 빔라이플의 경우에는 디자인을 봤을 때 건캐논이 사용하는 장거리용 빔라이플 계통의 무기인 것 같고, 연회색과 연보라 그리고 진회색 3가지 색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직 이 건프라에 들어있는 빔사벨 이펙트 파츠의 모습은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PV의 마지막 장면에서 건담 EX의 빔사벨이 핑크블루 투톤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왔고, 이미 예약을 받은 완성품 건담 유니버스 건담 EX에는 투톤으로 도색된 빔사벨 이펙트 파츠가 들어있기도 한데요. 예전에 피겨라이즈 라보 시리즈에 사용되었던 레이어드 인젝션 기술을 활용해 투톤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빔 이펙트를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행복 회로를 또 돌려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복수의 레퀴엠의 3차 PV 영상과 공개된 건프라의 목업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해볼 만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 공개된 건프라의 모습도 아주 마음에 들어서 PV에 등장한 구프 커스텀과 자쿠 탱크를 포함해 더 많은 기체가 작품에 등장하면서 또 많은 제품이 발매되어 준다면 정말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